1번 뽑으신 분들, 잠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순간을요. 사실 당신을 보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당신처럼 내 삶을 멋지게 가꿔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은 그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그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자 구원이 된다는 것. 오늘 카드는 바로 여러분의 그 눈부신 생명력이 무채색의 세상에 갇혀있던 이성들의 삶을 어떻게 총천연색으로 물들이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에 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앵커 카드로 태양의 에너지를 가득 머금은 골드 컬러 카드와 강력한 의지력으로 승리를 향해 돌진하는 전차 카드가 함께 떴는데요. 이 두 카드의 조합이 여러분의 매력이 얼마나 눈부시고 역동적인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예요. 그 빛은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황금처럼 고귀하고 주변까지 환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빛을 가만히 간직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마치 승리를 거둔 장군이 모는 전차처럼 명확한 목표를 향해 자신의 삶을 강력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끌어 나갑니다. 이 두 에너지가 합쳐져서 인간 비타민 그 자체인 여러분의 매력이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없던 힘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햇살 아래 눈 녹듯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살아있는 롤모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성들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서 이 황금빛 전차 같은 강력한 생명력을 느끼고 마치 자석처럼 여러분에게 끌리게 될까요?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가 그 눈부신 순간을 그림처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여러분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오롯이 혼자서 자신의 삶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공들여 이룬 성과를 스스로에게 선물하면서 우아하게 와인을 즐기고 있을 때, 그때 와인잔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여러분의 만족스러운 표정, 혹은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햇살을 받으면서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세상 평온한 표정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고 있을 때 마치 잘 가꿔진 풍요로운 정원의 여주인처럼 모든 걸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냈고 그 안에서 완벽한 만족과 평화를 누리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더욱 완전하고 충만해 보이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면서 내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 당당하고 독립적인 아우라가 어떤 이성들의 심장을 강하게 때립니다. 의존적이거나 수동적인 관계에 지쳐있던 그들에게 이토록 건강한 자존감과 독립심을 가진 여러분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나 역시 건강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강렬한 예감에 휩싸이면서 말이죠. 여러분의 이 눈부신 활력에 유독 강하게 이끌리는 이성들의 유형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서 정체기를 겪고 있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상실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야심차게 시작했던 일이 좌절되었거나 오래된 관계가 끝나버린 후유증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마치 색을 잃어버린 흑백 영화처럼 무기력하고 건조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왠지 모르게 나를 비웃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걷고 있는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들, 실패했던 순간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의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상실한 상태죠.
그런 그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은 흑백 세상에 갑자기 뛰어든 총천연색 컬러 영화의 주인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환한 웃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그 모든 태도가 그들에게는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과 활력을 되찾아줄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이라는 태양 곁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자신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 한번 삶의 열정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홀로 여러분을 떠올릴 때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애틋하고도 절실한 상상이 펼쳐지는지 들여다볼 차례예요. 파이브 오브 컵 카드는 그들의 상상이 얼마나 연약하고 솔직한 지점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상은 여러분을 정복하거나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여러분의 그 완벽한 세상에서 상실감에 젖어 있는 초라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은 쓰러진 세 개의 컵, 즉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만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잿빛이고 깊은 후회와 슬픔의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죠.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여러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찬란한 황금빛 아우라를 뿜어내면서 자신의 풍요로운 정원 속을 거닐고 있어요. 그들의 상상 속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감히 여러분에게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저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씁쓸하게 바라볼 뿐이죠. 하지만 그들의 판타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상상은 여러분을 지켜보는 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들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지만 극심한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모임, 사람들 속에서 웃고 떠들면서도 정작 마음은 텅 비어 있죠. 그는 상상합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공허한 대화들을 피해 잠시 테라스로 나왔을 때 저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여러분을 발견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 다가와서 복잡한 질문 대신 그저 여기 공기가 좋네요 라면서 말을 건네는 상상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는 최근 힘든 이별을 겪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억지로 나와서 괜찮은 척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의 슬픔이 묻어나는 눈빛을 놓치지 않죠. 상상 속에서 여러분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많이 힘들죠.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여러분 앞에서 그는 거대한 위로를 느낍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핵심은 동일해요. 여러분의 빛나는 모습이 그늘 속에 숨어있던 그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상상은 바로 여러분이 먼저 그들을 발견하고 그 아픔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은 이 지점에서 폭발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는 걸 상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내면은 살짝 당황할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저 사람이 나한테는 왜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하고요.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걸 경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눈빛 속에서 여러분은 계산 없는 순수한 절실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약하고 부서진 속내를 이렇게 털어놓는 모습을 그립니다. 사실은 너무 지쳤어요. 강한 척 하는 것도 괜찮은 척 웃는 것도 전부 다요. 사람들은 저보고 다 가졌다고 하지만 제 세상은 온통 흑백이에요. 색깔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죠.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뭘 위해서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면서 어쩌면 눈물까지 보일지도 모릅니다.
상상 속에서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아요. 섣부른 조언이나 평가도 하지 않죠. 그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의 차가운 손 위로 따뜻한 머그컵의 온기가 전해지고 향긋한 김이 피어올라요. 바로 그 평범하고 따뜻한 감각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잿빛 세상에 처음으로 한 줄기 노란 햇살이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꽁꽁 얼었던 강물이 녹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죠. 여러분의 그 따뜻한 수용과 판단하지 않는 태도, 그것만으로도 이미 구원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제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남은 가능성을 비로소 돌아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들의 슬픔을 알아봐주는 이 애틋한 상상 이후 그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비타민 같은 건강하고 싱싱한 매력의 활용 점정입니다.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그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이고 따뜻한 관계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최종 판타지는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가 결코 아니에요. 그건 치유의 과정을 넘어서 마침내 회복된 자신들이 여러분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걸 아낌없이 주고받는 완벽한 균형과 상생의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감정선은 마치 영화 노팅힐이 보여준 사랑의 기적과 아주 깊이 맞닿아 있어요.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남자 윌리엄의 흑백 같던 삶에 세계적인 스타 애나 스콧이라는 찬란한 빛이 들어와서 그의 세상을 바꿔놨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단순히 한쪽이 다른 쪽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아낌없이 주고받으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죠. 평범한 삶의 안정감과 빛나는 영감, 이 둘이 교환되면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 이게 바로 카드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십이에요. 바로 이런 관계를 이성들은 여러분과 함께 꿈꿉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웃고 있는 그의 얼굴에서 과거의 그늘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오느라 지친 여러분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그 순간을요. 그들은 더 이상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 역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들의 최종 판타지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푼 황금빛 에너지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드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각자 혼자 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강하고 몇 배는 더 행복한 시너지를 내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는 것. 그게 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몰래 꿈꾸는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결말이에요. 하지만 이토록 강력한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여러분에게도 가끔은 그 빛을 스스로 갉아먹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카드는 여러분이 짊어진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전차의 기수처럼 언제나 모든 걸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내가 해야만 해.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그 눈부신 독립심이 때로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외로운 성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정작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가 방전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서 모든 걸 끙끙 앓다가 번아웃을 겪게 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전차를 멈춰야 할까요? 아니에요.
카드는 오히려 전차에 새로운 동승자를 태움으로써 더 가볍고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바보 카드가 등장했는데요. 이 카드가 여러분이 가진 성공과 독립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향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뛰어드는 생각의 대전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아하 모먼트는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게 나의 패배나 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의 여정에 기꺼이 함께할 파트너를 신뢰하고 맞아들이는 거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여러분은 혼자서도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은 때로 외로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전차 옆자리를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때로는 그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모험을 감행할 때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더 즐겁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지를요. 혼자서 짊어졌던 책임감의 무게를 나누는 순간 여러분은 하늘을 날 듯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모험을 위한 첫걸음은 어떻게 내디딜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미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여러분의 강력한 추진력 이면에 숨겨진 따뜻하고 부드러운 힘을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건 바로 감성적인 공감과 수용의 힘이에요. 퀸 오브 컵 카드가 보여주듯 여러분의 내면에는 모든 걸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하는 자애로운 여왕의 모습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목표를 향한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를 주로 사용해왔다면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는 여러분의 부드러운 힘을 꺼내보일 시간이에요. 스스로에게 먼저 관대해지세요. 지치고 힘들 때는 쉬어가도 괜찮다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타인에게도 넓혀보세요. 누군가 자신의 약하고 힘든 모습을 보일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라고 마음으로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그 부드러운 수용의 에너지를 보여줄 때 상대방 역시 여러분에게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기꺼이 내어 보일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열정과 건강한 에너지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에게는 꺼져가던 삶의 불씨를 되살리는 강력한 힘이면서 길 잃은 영혼을 다시 빛으로 이끄는 따뜻한 손길이에요. 여러분의 그 황금빛 전차는 결코 혼자 달려야만 하는 숙명을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빛을 알아보고 그 여정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준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옆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세요. 진정한 풍요는 혼자 독차지할 때가 아니라 기꺼이 나누고 함께 채워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가장 눈부신 희망입니다. 이번 뽑으신 분들, 이성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저 사람은 위험하다,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이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갖고 싶다고 절규하는 본능이에요. 과연 어느 쪽이 이기게 될까요? 오늘 리딩은 바로 그 아슬아슬한 전쟁터, 즉 여러분의 치명적인 매력 앞에서 이성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고 또 갈망하는 존재가 되는지 그 은밀한 상상의 모든 걸 남김없이 폭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앵커 카드로 매혹적인 사랑과 숨겨진 가시를 동시에 품은 로즈 컬러 카드와 세상의 모든 규칙과 상식을 비웃으면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조커 카드가 함께 떴는데요. 이 두 카드의 조합이 여러분의 매력이 얼마나 짜릿하고 위험한지를 단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장미처럼 누구라도 갖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그 아름다움에 취해 함부로 다가오는 이를 가차없이 찔러버리는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패턴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마치 모든 게임의 판도를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조커 카드처럼 여러분은 기존의 연애 공식이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을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이성을 마비시키는 도발적인 판무파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유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유로운 영혼,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독립적인 태도, 그리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영리함이 이성들로 하여금 저 사람을 길들이고 싶다, 혹은 저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싶다는 모순된 정복력을 불태우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성들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서 이 길들일 수 없는 야생장미 같은 매력을 발견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덫에 빠졌음을 직감하게 될까요? 오늘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바로 그 영리하고도 아슬아슬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성들이 여러분에게 빠지는 순간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무언가를 교묘하게 숨기거나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예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혼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침묵을 지킬 때, 혹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전공법이 아닌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기발하고 영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죠. 그 모습은 마치 홀로 적진에 침투해서 비밀 임무를 완수하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스파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지 않아요. 언제나 결정적인 한 수는 숨겨두고 상대방이 안심한 순간에 허를 찌르죠. 이처럼 영리하고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드는 듯한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들은 강렬한 지적 희열과 함께 위험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들은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여러분과의 관계는 자신이 이제껏 해왔던 평범한 연애와는 전혀 다른 고도의 심리게임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기꺼이 그 위험한 게임의 상대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의 이 위험하고 짜릿한 매력에 속수무책으로 끌리는 이성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계획하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서 감정에 휘둘리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타입이죠. 어쩌면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모든 걸 자신의 컨트롤 하에 두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예측 가능한 변수로 가득 찬 체스판과도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그 완벽하게 통제된 삶이 사실은 아무런 색깔도 없는 무채색의 감옥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지만 단 한 번도 뜨겁게 살아있음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바로 그때 여러분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흑백 체스판 위에 갑자기 던져진 붉은 장미꽃 한 송이이자 모든 규칙을 무시하는 조커 카드예요. 여러분의 행보는 그들의 어떤 데이터로도 분석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전략으로도 통제되지 않죠. 그들은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나타난 유일한 변수, 유일한 버그인 여러분에게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해방감을 맛봅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는 여러분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본능은 자신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파괴해줄 유일한 구원자인 여러분을 향해 속수무책으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함께 비밀을 공유할 시간입니다. 오늘 리딩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그 똑똑하고 잘난 남자들이 혼자 있을 때 이성적 통제를 상실한 채로 여러분에 대해 어떤 원초적이고 대담한 상상을 펼쳐낼까요? 에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그 상상이 완전한 속박을 향한 갈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상상 속에서 공경에 처한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 자신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여러분의 매력에 의해 옴짝달싹 못하게 포박당하는 상상을 하면서 가장 큰 쾌감을 느낍니다. 이런 심리는 마치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속 문강태의 내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평생을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그에게 제멋대로이고 위험한 고문형은 그의 견고한 성벽을 거침없이 부수고 들어온 야생의 존재였죠. 그는 이성적으로는 그녀에게서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결국 그녀가 쳐놓은 거미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나비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녀로 인해 느끼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역설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 것처럼요. 바로 그런 심리로 이성들은 여러분 앞에서 기꺼이 무장해제 당하는 상상을 합니다. 이 속박의 판타지는 그들의 상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적인 함정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들은 상상 속에서 중요한 회의나 논쟁에 참여합니다. 모든 걸 분석하고 완벽한 논리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죠. 바로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여러분이 나지막이 입을 엽니다. 단 한 문장 혹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날카로운 질문 하나로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논리의 성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굴욕을 맛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패배의 순간 그는 여러분의 영리한 눈빛과 여유로운 미소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는 감정적인 함정일 수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처럼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들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친 채로 여러분과 마주 앉아 있죠. 여러분은 섣부른 위로나 동정을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상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완벽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그만 괜찮은 척 해도 돼요. 라고요. 그 순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들켜본 적 없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 본 여러분 앞에서 그의 모든 감정적 방어벽은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져 내립니다. 어떤 방식이든 결론은 하나예요.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지성의 영역에서 혹은 가장 완벽하게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감정의 요새에서 여러분은 너무나 손쉽게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판타지 속에서 그들은 눈이 가려지고 손발이 묶인 채 서 있습니다. 그들의 귓가에는 여러분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맴돌고 공기 중에는 여러분의 매혹적인 장미 향수 냄새가 가득해요. 그들을 둘러싼 8개의 검은 여러분이 던진 영리한 말 한마디, 여러분의 알 수 없는 눈빛, 여러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이죠. 어쩌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재치 있는 말을 던졌을 뿐인데, 솔직한 감정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의 세상에서는 거대한 지각병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의 내면은 이런 반응이 조금은 두렵기도 할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의외로 그 통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짜릿한 해방감을 느끼는 건 그들뿐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 내면의 격렬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상상 속에서 그들의 이성은 비명을 질러요. 미친 짓이야. 이건 덫이야.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게 무너질 거야. 당장 도망쳐.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평생을 억눌러 왔던 또 다른 목소리,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본능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바로 네가 기다려온 거 아니었어? 이 지긋지긋한 통제와 예측 가능한 삶을 끝장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기꺼이 모든 걸 걸 만한 상대를 만났다는 증거 말이야. 그들은 상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들의 턱끝을 살짝 들어올리면서 도발적인 눈빛으로 그래서 도망갈 거야? 라고 묻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소리만 쿵쿵쿵 하고 울리는 걸 느끼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여러분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선택을요. 스스로 눈가리개를 더 깊이 고쳐매고 자신을 묶은 밧줄을 오히려 더 꽉 움켜쥐는 겁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패배를 선택하는 순간이죠.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절망이 아니에요. 평생을 잊고 있던 무거운 갑옷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짜릿하고도 완전한 해방감입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절대로 누구에게도 인정하지 않을 우리만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아름다운 혼돈 속에서 기꺼이 길을 잃고 싶어 하는 거죠. 이처럼 위험한 속박의 판타지 끝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영원히 여러분의 포로로 남고 싶어 할까요? 파이브 오브 완드 카드는 그들이 꿈꾸는 최종 목표가 평화로운 지배나 복종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바로 결코 끝나지 않는 짜릿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성을 잃고 완벽하게 사로잡히는 상상을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완전히 내려놓은 후 그들은 이제 여러분과 동등한 위치에서 힘을 겨루는 상상을 합니다. 그들의 최종 판타지는 두 마리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서로를 길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힘을 겨루고 서로의 의지를 시험하면서 열정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지적인 말싸움을 벌이고 싶어 해요.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내기를 하고 때로는 유치한 장난으로 서로를 도발하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관계를 꿈꾸는 거죠. 마치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의 두 주인공처럼요. 서로가 최고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살아온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된 후 서로를 죽이기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싸움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역설적으로 서로가 자신의 유일한 천생연분임을 깨닫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사랑에 빠지게 되죠. 바로 그들처럼 이성들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라는 강력한 상대를 만나서 자신의 모든 지략과 매력을 총동원해서 매일매일 싸우고 또 화해하는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열정적인 전쟁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여러분과 평생을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고 으르렁대면서도 결국 서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유일한 적수이자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토록 치명적인 매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내면에도 남모를 불안감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는 여러분이 가진 통제에 대한 강한 집착과 그 이면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도 과거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깊은 상처를 입었거나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렸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는 약점을 잡히지 않겠다. 모든 상황은 내 손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강한 방어 기제를 갖게 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의 그 영리한 전략은 사실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전투복인 셈이죠. 이 때문에 여러분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관계의 혼돈 속으로 뛰어드는 걸 두려워합니다. 게임에서 이기는 거엔 능숙하지만 게임의 규칙이 없는 진짜 감정의 영역에 들어서는 건 무서워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안감이라는 전투복을 영원히 입고 살아야 할까요? 카드는 오히려 그 전투복을 벗어던지는 순간 여러분이 상상 이상의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거라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내면의 야수성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스트렝스 카드가 등장했는데요. 이 카드가 진정한 통제력이란 외부 상황을 억지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과 열정을 부드럽게 끌어안는 것에서 나온다는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아하 모먼트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나의 열정과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구나.
여러분은 사나운 사자를 억지로 제압하는 조련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카드 속 여인처럼 부드러운 손길과 깊은 신뢰로 내면의 사자와 친구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통제 불가능한 즉흥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자체가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사자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장 순수한 본성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카드는 여러분에게 더 즐겁고 더 대담하게 놀아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호기심과 모험을 즐기는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페이지 오브 완드 카드가 보여주듯 이제 여러분의 그 뛰어난 지략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거에 사용해볼 시간입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저 재밌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어 보세요.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상대를 도발해 보세요. 때로는 지는 척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전략을 버리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라는 게임을 이겨야 할 전쟁이 아닌 즐겨야 할 축제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통제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매력은 바로 여러분의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재치와 유머, 그리고 세상을 놀이터처럼 바라보는 그 대담한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저 즐기세요. 여러분이 즐거울 때 여러분의 매력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안전한 항구가 아니에요.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항해하고 싶게 만드는 아름답고도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 그 자체죠. 여러분의 그 날카로운 가시와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평온한 세상을 기꺼이 부서뜨리고 여러분이라는 혼돈 속에서 기꺼이 길을 잃을 준비가 된 용감하고도 어리석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구원,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3번 뽑으신 분들, 여러분은 최근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혹은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침묵을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카드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고요함이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 깊고 거대한 우주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특별한 이성들 역시 바로 그 침묵의 언어를 해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는 비밀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엿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앵커 카드로 깊은 지성과 직관을 상징하는 인디고 컬러 카드와 세상의 통념을 뒤집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존재, 더 행맨 매달린 남자 카드가 함께 떴는데요. 이 두 카드의 조합이 여러분의 매력이 얼마나 독특하고 희귀한 것인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A를 B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이면에 숨겨진 C와 D의 가능성을 먼저 꿰뚫어 보죠. 마치 물구나무를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관점은 언제나 남들과는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 생각의 깊이는 고요한 심해의 남색처럼 짙고 때로는 그 속을 헤아릴 수 없어서 신비롭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여러분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침묵과 알 수 없는 표정, 가끔씩 툭 던지는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우주가 담겨 있을까 하는 끝없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성들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서 이 풀리지 않는 암호 같은 매력을 발견하고 그 지적인 덫에 속수무책으로 걸려들게 될까요? 포 오브 소드 카드가 아주 정확하게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여러분이 무언가에 열중하거나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스위치를 꺼버리고 완전히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여 신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여러분 혼자 잠시 대화의 흐름에서 벗어나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을 때, 혹은 창가에 앉아 턱을 괜 채 몇 시간이고 하염없이 비 내리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치 박물관의 오래된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바로 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그저 피곤한가? 혹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정도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유독 지적 호기심이 강한 이성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그 고요한 정지 상태가 결코 비어있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많은 생각과 철학으로 꽉 차 있음의 증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사유의 바다에서 유영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강렬한 지적 충격에 휩싸입니다. 시끄럽게 자기를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 이토록 완벽한 침묵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평온한 얼굴 뒤에는 어떤 폭풍우가 혹은 어떤 깨달음이 숨겨져 있을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들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라는 고도의 지적 퍼즐에 매료되는 이성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지적 유희를 즐기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면서 세상의 원리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타입일 거예요. 변호사, 연구원, 프로그래머 혹은 전략가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들에게 세상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변수들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완벽한 통제 속에서 그들은 어쩌면 세상이 너무나 지루하고 허무하다고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하다는 건 더 이상 새로운 설렘이나 놀라움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고 여러분의 침묵은 그 어떤 논리로도 해석되지 않죠. 그 점이 그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지루한 세상 속에서 마침내 자신의 지성을 총동원해서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자신의 삶에 다시금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존재를 발견한 겁니다. 이제 그들이 홀로 남아서 여러분을 떠올릴 때 그들의 상상 속 실험실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그 은밀하고도 집요한 상상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상은 결코 불같은 열정이나 로맨틱한 데이트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치밀하면서 지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하나의 현상이 되고 그들은 그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파견된 가장 성실하고 끈기 있는 탐사대원이 돼요. 이런 심리적인 끌림은 마치 천재 탐정 셜록이 유일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여성 아이린에게서 느꼈던 통제 불가능한 미스터리에 대한 매혹과도 같은 결을 가집니다. 세상을 지루함의 총합으로 여기던 셜록에게 그의 모든 추리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존재는 처음으로 만난 해결 불가능한 문제였고 사랑이 아닌 미스터리 그 자체에 매혹됐던 것처럼요. 바로 그런 심리로 이성들은 여러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상상에 깊이 빠져듭니다.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커피의 쌉쌀한 향기나 대화 중에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미세한 습관까지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죠. 여러분이 SNS에 올린 책 사진이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의 지적 세계를 지도로 그려나갑니다. 상상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들의 지적인 유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펼쳐지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들은 상상 속에서 여러분이 니체나 드레즈 같은 어려운 철학책 혹은 아주 희귀한 시집을 읽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말을 거는 대신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나 저자의 숨겨진 일화를 툭 던지면서 여러분을 시험하죠. 그 순간 여러분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반짝이는 그 찰나를 그들은 상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책을 아시죠? 라고 물으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의 지적 세계가 연결되었다는 낯선 설렘을 느끼게 될지도요. 바로 그 순간의 지적인 교감, 그게 그들이 꿈꾸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이 공유했던 아주 독특한 인디 밴드의 음악을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 멀리서 여러분의 반응을 몰래 관찰하는 상상을 하죠. 알아챌까? 저 무심한 표정에 작은 변화라도 생길까? 라면서요. 여러분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는 그 사소한 제스처 하나에 그들은 마치 거대한 발견을 해낸 과학자처럼 희열을 느낍니다. 자신의 추리가 맞았다는 짜릿함과 함께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죠. 혹은 상상 속에서 그들은 여러분의 그 고요한 표정을 깨뜨려 보고 싶다는 장난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침묵은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뜬금없이 무슨 질문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평범한 대답을 원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의 내면에서만 나올 수 있는 독특하고 허를 찌르는 대답을 통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엿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에 그들은 좌절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마치 어려운 게임을 공략하듯 어떤 질문을 던져야 여러분의 진짜 생각을 엿볼 수 있을지, 어떤 행동을 해야 여러분의 그 고요한 표정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지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이 모든 지적인 유의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향한 그들만의 뜨거운 구애 방식인 셈이죠. 그들의 판타지 속에서 그들은 서두르지 않아요. 성급한 질문으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거나 부담스러운 애정 표현으로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처럼, 가장 묵묵한 지원군처럼 여러분의 곁을 맴돌아요. 그들의 가장 큰 쾌감은 여러분의 몸이 아닌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자신들 앞에서 아주 서서히 열리는 걸 목격하는 겁니다. 이토록 집요한 지적 탐사의 끝에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건 뭘까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그들이 꿈꾸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깨달음의 성광 그 자체입니다. 오랜 시간의 연구와 분석 끝에 마침내 여러분의 핵심에 닿게 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그들은 갈망합니다. 그들의 상상 속에서 수많은 대화와 관찰 끝에 어느 날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세상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말이죠. 바로 그 순간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명확해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진리가 그들의 뇌리를 관통합니다. 구름을 뚫고 나온 손이 진리의 검을 굳게 쥐는 순간처럼요.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이해를 넘어선 지적인 희열이자 영적인 합일의 경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독특한 세계관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협한 세계관마저 깨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마치 난해한 철학서를 몇 날 며칠 밤새워 읽다가 마침내 그 핵심 사상을 깨닫게 된 철학자의 희열과도 같죠. 이성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얻는 것. 여러분이라는 가장 난해한 책을 완벽하게 독파해낸 유일한 독자가 되는 명예.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지성이 칼날처럼 부딪히면서 짜릿한 스파크를 일으키는 세상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둘만의 지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 그게 그들이 여러분을 상상하면서 꾸는 가장 위대한 야망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력한 지적 매력을 가진 여러분에게도 그 빛을 가로막는 어떤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카드는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놓인 아직 비워내지 못한 슬픔의 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독특한 생각이나 깊은 내면 세계가 오해받거나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는 너무 생각이 많아. 좀 단순하게 살면 안 돼? 와 같은 말들이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차피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의 진짜 모습은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관계의 가능성이 다가와도 이미 엎질러진 물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잔을 채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카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비로움은 때로 이처럼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방어적인 고립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슬픔의 잔을 깨트려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카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슬픔마저도 여러분의 매력을 구성하는 가장 빛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역설을 보여주고 있어요. 희망과 치유의 상징인 스타 카드가 떴는데요. 이 카드가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비로소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와 그로 인해 생긴 남다른 세계관이 사실은 길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밤하늘의 북극성과도 같다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깊이는 아픔을 겪어봤기에 생겨난 거고 여러분의 독특한 관점은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경험이 준 선물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상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의 일부로 온전히 껴안는 겁니다. 그래, 나는 상처 때문에 조금 남다를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슬픔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마저 보듬을 수 있는 깊이와 지혜, 즉 밤하늘을 밝히는 별빛이 되어 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별빛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놀랍게도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더욱 깊게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러분 자신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사제 카드는 말합니다. 억지로 나를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소리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힘은 침묵과 내면의 지혜 속에 있습니다. 여사제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지만 그걸 함부로 발설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신뢰를 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여사제의 태도예요. 사람들의 오해에 일일이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를 알아보고 끈기 있게 다가오는 단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의 직관이 허락하는 만큼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신비로움은 지켜져야 할 성역이면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야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결코 복잡하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평범한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담고 있는 고대의 지도책과 같아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지도를 해독할 능력이 없어서 지나쳐 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평생을 바쳐서 위대한 미스터리를 탐구해온 단 한 명의 현명한 탐험가는 여러분이라는 지도책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남은 생의 전부를 바쳐서 그 경이로운 세계를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요. (4번) 뽑으신 분들, 어쩌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매력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화려하게 꾸미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이 이성들의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지 않는 바로 그 모습, 오히려 세상과 단절된 채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 순간에 이성들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카드가 바로 그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순수함이 이성들의 세상에 어떤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의 앵커 카드로 고요한 밤의 신비로움을 품은 달 카드와 그 달빛을 오롯이 받아 은은한 빛을 내는 진주 컬러 카드가 나란히 떴는데요. 이 두 카드가 여러분의 매력이 어떤 결을 가졌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려한 보석처럼 스스로 번쩍이면서 빛을 내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깊은 바닷속에서 상처와 인내의 시간을 겹겹이 끌어안아 마침내 완성된 진주처럼 내면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단하고 순수한 핵을 품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 진짜 가치는 모든 게 드러나는 환한 대낮이 아니라 고요하고 감성적인 달이 뜬 밤, 즉 모두가 잠든 은밀한 시간에야 비로소 그 신비로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순수함,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여리거나 미숙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속도를 잃지 않고 묵묵히 자기 세계를 가꾸어가는 사람, 그 성실함과 순수한 열정이 만들어내는 어떤 견고한 아우라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성들은 여러분을 볼 때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그 순수함이 가진 강인함에 왠지 모를 경외감마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성들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서 이 달빛 아래 진주 같은 매력을 발견하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될까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바로 그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꾸민 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여러분이 세상과 잠시 단절된 채 오롯이 자신만의 세계에 깊이 몰입해 있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예를 들면 카페 구석 자리에서 두꺼운 책에 코를 박고 있을 때 풍겨오는 묵은 종이 냄새라든가 새로운 레시피를 보면서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재료를 다듬을 때 도마 위에서 나는 경쾌한 칼질 소리, 혹은 작은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면서 잎사귀 하나하나를 살피는 그 고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오직 눈앞의 과업에만 집중하는 그 진지한 미간과 살짝 동그랗게 모아진 입술.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무방비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맡은 걸 끝까지 해내려는 그 성실함 속에서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생명력이 느껴지죠. 바로 그 부조화, 즉 지켜주고 싶을 만큼 순수해 보이면서도 스스로의 세계를 야무지게 가꾸어 나가는 그 독립적인 모습이 이성들의 뇌리에 강력한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아, 저 사람의 세계는 진짜구나.
그들은 화려하게 포장된 세상 속에서 마침내 진짜 보물을 발견한 듯한 희열과 함께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세상 속에 들여놓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런 모습에 유독 강하게 끌리는 이성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확립했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오느라 조금은 지쳐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을 열기 전에 조건을 먼저 따져보는 관계, 의미 없는 대화들의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죠. 세상을 향해 늘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그들 내면에는 자신도 기댈 수 있는 순수한 안식처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의 때가 묻은 자신이 여러분의 그 순수함 곁에 머물 자격이 있는지 혼자서 수없이 되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의 세계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상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은 마치 삭막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발견한 비밀의 정원과도 같습니다. 꾸미지 않은 날것의 아름다움, 유행을 쫓지 않는 고유한 취향, 그리고 자신의 작은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잃어버렸던 순수와 진짜 가치를 일깨워주는 청량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성들은 여러분 앞에서만큼은 복잡한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오늘 리딩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 시간이에요. 그들이 혼자 있는 시간, 고요한 밤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을 떠올릴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과연 어떤 상상이 펼쳐질까요? 킹 오브 완드 카드가 그 비밀스러운 판타지의 문을 활짝 열어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여러분의 그 순수하고 조용한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들의 상상 속에서 여러분은 거대한 서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들은 그 주인공을 지키는 가장 열정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이 됩니다. 이런 감정선은 마치 지브리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속 하울의 심리와도 같습니다. 세상의 혼돈에 지친 위대한 마법사가 평범한 소녀 소피의 순수함에서 구원을 발견했듯 세상에 지친 남자들은 여러분의 존재에서 비슷한 종류의 운명적인 이끌림과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이 몰두하고 있는 그 조용한 세상에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걸 상상합니다. 이 상상은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키보다 높이 쌓인 전공 서적이나 보고서 뭉치를 위태롭게 들고 가다가 그만 와르르 쏟아버리는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여러분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 때문에요. 하지만 상상 속에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다가와서 흩어진 종이들을 능숙하게 주워 모으고는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럴 땐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또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고 흠뻑 젖은 채 처마 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누군가 다가와서 말없이 자신의 커다란 재킷을 벗어 여러분의 머리 위로 씌워주는 겁니다. 그의 재킷에서 그의 체온과 희미한 머스크 향이 훅 끼쳐오고 너무 가까워진 거리의 순간 숨을 멈추게 되죠.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어쩌면 여러분의 내면은 그 갑작스러운 친절에 고마움보다 당혹감이 먼저 앞설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런 상상일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동네에서 약속 장소를 찾지 못해 휴대폰 지도만 들여다보면서 길 위에서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혹시 길 찾으세요?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라면서 구원처럼 나타나는 모습. 그저 친절일 뿐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눈빛과 목소리에서 여러분을 걱정하고 보호하려는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이 모든 상상의 핵심은 그냥 여러분을 돕는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순수한 세계를 외부의 거친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그 대가로 여러분의 온전한 신뢰와 감탄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들은 상상 속에서 여러분의 놀란 눈, 그리고 이내 안도감과 고마움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표정을 몇 번이고 되감게 하면서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순수함이 그들의 남성성과 보호 본능을 최고조로 자극하고 스스로를 가장 멋지고 능력 있는 영웅으로 느끼게 만드는 완벽한 시나리오인 셈이죠. 그리고 상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들은 흠뻑 젖은 여러분을 자신의 공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커다랗고 푹신한 수건을 가져와서 머리를 덮어주고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머그컵의 온기가 여러분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지고 달콤한 초콜릿 향이 방 안에 가득 퍼집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건으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톡톡 두드리면서 말려줍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혼자 생각에 잠기죠.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세상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지는 기분이야. 내가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자꾸만 생각나. 지켜주고 싶다는 이 감정은 대체 뭘까? 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낯선 감정이 싹트는 것에 스스로 놀라워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경쟁하고 무언가를 쟁취하면서 살아왔지만 조건 없이 무언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이 순수한 충동 앞에서 잠시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은 이렇게 외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어쩌면 내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온 이유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어. 누군가의 세상에 완벽한 기사가 되어주기 위해서 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 던져진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웅적인 상상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성들이 여러분과 궁극적으로 꿈꾸게 되는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3 오브 완드 카드가 그 판타지의 완결편을 보여줍니다. 이 상상은 한 번의 영웅적인 구조 활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짜릿했던 순간 이후 그들은 여러분과 나란히 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립니다. 자신이 개척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제 막 도착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즉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꿈꾸는 최종 판타지는 여러분을 자신의 안전한 성 안에만 가둬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여러분의 그 순수한 열정을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펼쳐보라고 등을 떠밀어주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지자가 되어주는 상상을 합니다. 마치 험한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가 그곳에서 만난 부족의 소녀에게 매료되어 그녀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걸 가르쳐주고 더 큰 세상을 함께 경험하고자 하는 이야기처럼요. 그들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이 활짝 피어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 모든 영광의 순간을 함께 누리는 유일한 동반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평범한 연인 관계에 머물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성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채우고 싶어하는 가장 달콤하고 거대한 판타지인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나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어쩌면 여러분은 스스로 그 빛을 가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카드는 그 이유를 아주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여러분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서 자신만의 요새를 쌓아 올린 은둔자처럼 그 요새 안에서의 평화와 안정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혹은 타인에게 나의 세계가 함부로 평가받고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요새의 문을 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성실함이 때로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직 나는 부족해. 내가 하는 일이 더 인정받기 전까지는 연애는 사치야. 누군가에게 나를 온전히 보여주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야. 와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진주 같은 매력을 더 깊은 바닷속으로 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성들이 여러분의 그 견고한 요새 아래에서 문을 열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견고한 요새의 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셔버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카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벽이 실은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해줄 왕관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태양 카드가 떴거든요. 이 카드는 거대한 깨달음의 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여러분만의 세계,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하면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관계의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여러분만의 독보적인 매력의 근원이었다는 걸요. 생각해보세요. 왜 이성들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끌렸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자신만의 세계를 가꾸는 그 진지하고 순수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꼈던 그 시간들은 사실 여러분이라는 진주를 더욱 단단하고 영롱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그 요새의 작은 창문을 내는 용기뿐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를 전부 개방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따스한 햇살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창문을 내서 그 빛을 통해 여러분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짝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장애물이라고 여겼던 그 요새는 태양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전이 되어서 보는 이의 넋을 잃게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작은 창문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행동의 열쇠는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여러분에게 없는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활용하라고 속삭이고 있죠. 그건 바로 진심 어린 교감의 순간을 만드는 거예요. 투 오브 컵 카드가 보여주듯 여러분의 그 단단한 내면 세계와 타인의 세계가 부드럽게 만나는 접점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깊이 빠져있는 책이나 영화에 대해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정성껏 키우는 식물과 동물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서툴지만 열심히 만든 요리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세계, 그 요새 안의 일부를 상대에게 진심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이 가볍게 지켜주고 싶은 순수한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내민 그 작은 공유의 손길이 그에게는 여러분의 요새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초대장이자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조용한 세상은 결코 작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발견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신대륙이면서 평생을 바쳐 탐험하고 싶은 신비로운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정복하려는 야심가가 아니라 그저 그곳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곁에서 함께 정원을 가꾸면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현명하고 열정적인 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요새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크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매력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을 세상에 그리고 그에게 살며시 드러내 보여줄 시간입니다.